네, 안녕하십니까. 국립외교원의 조영행 교수입니다. 오늘은 한일 관계 개선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제 제언은 우리 외교부나 정부의 입장과는 무관하며 연구자 개인의 의견임을 밝혀둡니다. 국제적인 탈냉전과 한국의 민주화를 거치면서 1990년대 이후에 한일 관계에서 과거사 문제를 둘러싸고 대결 국면이 자주 발생했습니다. 특히 2010년대 들어서는 위안부, 강제동원 문제가 한일 관계의 핵심 현안으로 등장하였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는 박근혜 정부가 2015년에 합의한 위안부 합의의 검증을 실시하고 양국의 합의사항인 화해치유재단을 해산했습니다. 2018년에 한국 대법원 판결에서 일본 정부와 기업에 대해서 불법 행위에 대한 배상 보상 책임을 촉구하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2019년 들어서는 7월에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를 실시했고, 이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즉 지소미아의 불영장 방침을 결정하는 등 한일 관계가 과거사는 물론 경제와 안보 분야에서 전면 대결의 국면으로 악화되었습니다. 최근에는 동경올림픽 계획이 한일 정상회담도 무산되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일본의 과거사 반성을 촉구하면서 북한 문제, 지역 및 글로벌 현안에서 협력한다는 이른바 대일 투트랙 외교를 추진한다는 입장이지만 일본은 이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른바 한일 역전이 회자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반세기 전과 비교해서 한일 간의 상대적 국력의 차이가 급속히 줄어들었고 첨단 산업에서는 우리 기업이 일본을 넘어섰습니다. 한일이 국교를 정상화했던 56년 전에는 양국의 1인당 GDP는 10대 1로 일본이 압도적으로 우세했지만 이제는 구매력 기준의 1인당 국민소득에서 우리가 일본을 추월했습니다. 국방력에서도 우리의 해군력과 공군력이 비약적으로 발전하였고 지금의 추세가 계속된다면 몇 년 후에는 국방비가 일본을 추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경제와 안보 분야에서 한일 역전이라는 현상을 눈앞에 본다면 역사 반성에 소극적인 일본과 구태여 관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경제 발전과 안보를 위해서 일본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던 한일 간의 특수한 보안 관계의 시대가 지나갔고 이제는 수평적인 경쟁 관계로 진입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껄끄러워진 일본과 협력을 해야 하는 걸까요? 만약 우리가 아직도 일본을 필요로 한다면 우리에게 일본의 전략적 가치는 무엇일까요? 저는 비록 상황은 바뀌었지만 과거에 못지않게 아니 어쩌면 과거보다 더 우리가 일본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설령 우리가 원하는 만큼 일본의 과거사 반성이 따라오지 않더라도 우리의 국익을 위해 한일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일 관계가 중요하다면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첫째, 한일 갈등의 장기화는 한일 양국의 소모전을 강요합니다. 한일 양국이 국제사회에서 상대방을 견제하기 위해서 상당한 외교 자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과거보다 국력이 쇠퇴했다고는 하나 아직도 경제력과 외교력 기준에서 보면 일본은 여전히 강대국입니다. 바이든 정부 들어서는 미국의 아시아 전략에서 일본의 영향력은 오히려 커졌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G7 확대 정상회의에 한국이 참여하는 문제, 세계무역기구 WTO 사무총장과 같은 국제기구 수장 선출 등에서 일본이 우리에 협조한다면 우리의 국제적 영향력은 더 강화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북한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일본의 협력을 필요로 합니다. 외교가에서는 2019년 하노이 북미 대화가 우리가 의도했던 의미 있는 성과를 내지 못했던 것과 관련해서 일본의 존재를 지적하는 시각이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북한 문제 관련해서 한미일 공조를 그 어느 때보다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모멘텀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일본의 협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한일 협력이 필요합니다. 바이든 정부는 동맹 관리 차원에서 한일 관계 개선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한일 관계의 악화는 한미 관계는 물론 한미일 협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우리가 미중 전략 경쟁 시대를 헤쳐가기 위해 한일 협력이 불가결합니다. 한국은 안보와 경제에서 미중 양국에 절대적으로 우전하고 있습니다. 미중의 신냉전이라는 지금의 국제정세는 무역으로 살아온 한국 외교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도전입니다. 미중 간의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 첨단 산업기술의 패권 경쟁이 가속될수록 미중으로부터 자국의 줄을 서라는 압력이 거세질 것이고 한국은 절박한 상황에 내몰리게 됩니다. 미중 경쟁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우리에게 남겨진 현실적인 대안은 이른바 컬렉티브 해칭, 즉 집단 해칭입니다. 우리와 비슷한 입장에 있는 나라들과 연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협력의 우선적 대상에는 바로 일본이 있습니다. 흔히 일본에서는 한국이 중국에 경사한다고 하고 한국에서는 일본이 미국에 올인한다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현실을 너무나 단순화한 것입니다. 과도한 미중 경쟁이 불러오는 리스크를 걱정한다는 점에서 한일의 이해관계는 일치합니다. 고도화된 국제경제 분업구조 속에서 어느 국가도 중국과의 디커플링은 선택 가능한 옵션이 아닙니다. 중국의 대외 수출입 규모에서 한국과 일본은 각각 제3위와 제2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한국과 일본의 대중국 수출입은 전년 동기에 비교해서 증가했다는 사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만일 한일이 미중 충돌의 리스크에 대해 같은 목소리를 낼 수 있다면 독자적으로 움직일 때보다 그 영향력이 훨씬 커집니다. 반대로 한일이 서로 반목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양국의 몫으로 돌아옵니다. 그렇다면 한일 관계를 개선을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우리는 향상된 국격에 어울리는 포용력 있는 외교를 펼쳐야 합니다. 우리는 국익 극대화의 관점에서 필요하다면 적과도 동침할 수 있는 대담한 국가 전략을 그릴 수 있어야 합니다. 반일 대 친일의 프레임의 구도를 넘어서 극일 내지는 용일을 생각해야 합니다. 일본이 과거사 반성을 할 때까지 재팬 패싱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국익 극대화를 위해 일본을 이용하고 때로는 손을 잡고 협력을 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현재는 기능을 상실한 이른바 투트랙 외교에 생명력을 불어넣을 수 있어야 합니다. 새로운 대일 외교를 위해서 저는 세 가지 발상 전환을 제안합니다. 첫째는 과거사 문제의 극복에 있어서 피해자 구제를 우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우리의 대일 과거사 외교는 일본의 사죄와 반성을 전제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일본은 우리가 의도하는 만큼의,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자발적인 반성과 사죄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협조하지 않는 한 과거사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습니다. 일본이 자발적으로 배상과 보상 책임을 다하지 않는 상황에서 일본에게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실효적인 방법이 현실적으로 없기 때문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러는 사이에 위안부 할머니들과 강제동행 피해자분들이 명예회복과 상처의 치유를 받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생존해 계신 피해자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께 남아있는 시간은 결코 길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요구에 대해서 일본이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의 재원으로 과거사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상처를 어루만지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거 70년대에 그리고 2000년대 노무현 정부 시기에 특별법을 제정해서 강제동원 피해자를 구제한 적이 있습니다. 2009년에 우리 정부는 한일 양국의 기업의 출자로
기금을 설립하는 방안, 즉 1+1안을 일본 측에 제안했습니다. 이후 2+2 그리고 문희상안 등 여러 가지 방안이 정치권에서 논의되었습니다. 저는 일본의 자발적 참여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지만 과거 김영삼 대통령이 제시한 위안부 대응 방안처럼 우리 측이 대원을 마련하고 일본 측에 대해서는 사죄와 반성을 촉구하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이고 당당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안부 문제에 대응해서는 2015년에 위안부 합의에 성실한 이행을 통한 해결을 제안합니다. 기존 합의에는 물론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만 기회비용을 생각한다면 다른 대안을 찾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당시 양국은 합의안에서 서로 협력하여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 상처 치유의 사업을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일본이 10억 엔을 내놓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인 불가역적 해결을 위해서는 진실의 인정, 진심 어린 사죄, 그리고 재발 방지의 노력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과거사 논의를 정부 주도에서 시민사회 주도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피해자 구제에 중점을 둔 대응 방법은 과거사의 해결이라기보다는 극복에 가깝습니다. 이러한 극복은 과거사 문제에 망각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러한 대응이 일본 식민 지배가 불법이었고 강제동원과 위안부 관련 불법 행위에 일본 정부의 배상 그리고 보상 책임에 면죄부를 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과거사 관련해서 우리가 기존 원칙을 포기하거나 일본과의 역사전쟁에서 우리가 패배한 것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도덕적 우위에 서서 일본에 대해 과거사 반성, 진실규명, 후세의 교육을 요구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고 봅니다. 이러한 시각에서 볼 때 과거사 문제의 연구와 논의, 교육과 기념사업 등을 위해 시민사회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피해자 단체, 학계 등이 과거사 문제를 주도해 나가고 정부는 이를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위안부와 강제동원 관련 재단을 설립하여 피해자의 명예회복, 진실규명을 위한 연구, 교육 등 기념사업을 실시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일 협력을 양자관계에서 다자관계로 확대해 나가는 것입니다. 한일 양국은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를 공유하고 이웃 국가로서 지역 그리고 글로벌 문제에 협력할 경우에 양국의 국익은 물론 국제사회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북한 문제, 미중 전략 경쟁의 대응 문제, 전염병의 방역 문제, 기후변화에 대한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개도국 지원 등 한일 협력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분야는 대단히 많습니다. 지금의 한일 관계는 과거의 상하 관계에서 수평 관계로 그리고 특수한 관계에서 보통의 국가간 관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외교도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맞추어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봄이 되니 꽃이 피었다고 생각하지만 자연의 법칙에서 보면 꽃이 피니 이것을 보고 인간이 봄이 왔구나 느끼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한일 양국이 상대방의 전략적 가치를 다시 보고 중요한 분야에서 그리고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다 보면 과거사 화해도 더욱 쉬워질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1998년에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수상이 합의한 21세기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의 정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기 정부 출범에 맞추어서 이러한 공동선언의 정신이 빛을 발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